사진을 찍니 그러면서 아내가 무척 불쾌했는데요. 아내를 격분케한 사진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느낌표 연출할 때요. 필리핀 출장 갔다가 이 사진 이제 찍었더니 아내가 진짜 심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1996년도 입사를 해가지고요. 예능 PD로 쭉 이제 일을 하다가 드라마로 옮겼습니다. 나이 마흔에 이제 드라마 PD가 돼가지고, 그리고 내조의 여왕을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내조의 여왕 연출하고 난 다음 해 글로리아라는 주말 연습극을 했는데요. 글로리아 할 때 이 소희연 씨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 끝나고 쉬는데 소희연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감독님, 이번에 친한 여배우가 영화 주연을 해서 VIP 시사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공짜를 심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 공짜로 영화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가자. 그러면서 이제 갔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지나가는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너 어젯밤에 소희연이랑 영화 보러 갔더라. 형,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했더니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인터넷에 기사가 다 떴어 임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내가 소희연이랑 영화 보러 간 게 왜 인터넷에 기사가 뜨죠?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잠깐만요. 이런 사진이 실린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영화 시사회장에 나타난 소희연 그런데 옆에 보니까 왜 민간인이 한 명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은 딱 보면은 이거 김민식이잖아. 사람들이 그때 막 이 사진 보고 김민식의 굴욕 사진이라 그러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이제 드라마 PD도 하고 시트콤도 연출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의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라든지 언론 영상학과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생각하는 치는데 아닙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 모습인데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이 꽈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양 유니버시티 리소스 엔지니어링. 제가 한양대 자원공학과 나왔거든요. 혹시 여러분 자원공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제가 이 과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신입생 때 수강 신청할 때인데요. 보니까 과목이 석탄채굴학, 석유시추공학, 이게 원래 한양대 광산학과였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앞에 일부러 부가 조명을 하나 켜긴 했는데 원래 제가 얼굴이 무척 까맣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까만 사람은 저는 탄광 가서 일하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광산학과라고 하는데 탄광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되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87학번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기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이런 탄광들이 곧 문을 닫는다는 얘기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광산업이 21세기에 잘 나가는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21세기의 탄광은 사양 산업이 될 것 같았고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참 공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때 그 성적 증명서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석유시추공학, 개발공학 막 이런 그 과목이 있죠. 여기에 2학년 1학기 성적을 보면요. 응용수학 3학점짜리가 C고요. 정력학 3학점짜리가 D입니다. 야, 그래 지금 막 박시현님 웃으시면서 어쩜 이런 성적표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지? 약간 아니 비웃으셔도 돼요. 아니, 실제로 저 학교 다닐 때는 F가 매 학기에 두세 개씩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F가 안 뜨는 건 왜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뗀 성적표니까 그런 거예요. 왜 졸업할 때까지 F는 어떻게든 재수강을 해가지고 C나 D를 이상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매 학기 F를 두세 개씩 받았던 학생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영어 3가 B예요. 저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영어를 D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영어를 원래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고요. 자, 근데 저는 언제 영어를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됐느냐? 제가요, 고향이 울산인데, 1989년도에 대학 휴학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단기 사병, 그러니까 방위병이라 그러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익근무요원 같은 그런 군복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때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독상 수상자라고. 제가 여쭤봤죠. 사서 선생님한테. 제가 1년 동안 책을 몇 권을 읽었나요? 그랬더니 89년
한 해 동안 제가 2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200권의 책을 읽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엘빈 토플러 3부작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가 없는 책이죠. 왜냐? 엘빈 토플러, 그러니까 이 미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 이동, 이 미래 충격, 미래 3부작을 통해서 엘빈 토플러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다가올 21세기에 대한 예견이었거든요.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에 가장 큰 두 가지 변화가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면은 아니 21세기가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인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여러분 저는 87학번이에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1987년도에는 해외여행 자유화되기 전이에요.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된 건 1989년도 이후의 일이고요. 저희 또래들 중에서는 어학연수, 배낭여행 이런 거 다녀온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해외여행도 못 나가는 시절에 세계화라는 말이 와닿았을까요? 전혀. 정보화? 요즘 뭐 아이들 다 스마트폰 쓰고 노트북 쓰고 그러지만 저가 87년도에 대학 입학했을 때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의 다 대학교 내에 있는 정보 실습실에서 공용 컴퓨터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세계화라는 말이 와닿았을까요? 자, 근데 제가 1990년에 읽은 책들, 그 200권의 책들 가운데에서는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 트렌드라든지 뭐 엘빈 토플러 3부작 이런 책들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다가올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유용한 도구는 뭘까? 전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면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여러분 정보화 시대에 최신 정보는 영어로 만들어집니다. 영어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약 영어를 잘 한다면 통역이나 번역에 도움 없이도 그 최신 정보, 고급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혼자서 나는 영어를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전공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까 제 전공 성적 보셨잖아요. C 아니면 D를 받던 그거였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그 96년도에 MBC PD 지원을 했을 때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김민식 씨, 예,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 15등급에 7등급. 제가 반에서 50명 중에서 22등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죠? 제가 그랬습니다. 사춘기 때 방황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표를 보니까 과 전체 72명 중에서 70등. 네. 그래도 꼴찌는 면하셨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 뒤에 있는 2명은 수배 중인 운동권이라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시험 본 애들 중에서는 제가 실질적인 꼴찌죠. 면접관이 그래요. 김민식 씨, 대학교 성적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춘기가 무척 길었습니다. 이제 면접관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식 씨, 우리 MBC에서 PD 뽑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신문방송학과 하고 이런 관련 전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PD로 뽑는데 왜 우리가 김민식 씨 같은 사람을 굳이 PD로 뽑아야 됩니까?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청자가 5천만 명인데 그 5천만 명이 하나같이 중고등학교 때 범생이처럼 공부만 드립다 열심히 하고 신문방송학만 전공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만 보겠습니까? 저처럼 다소 엉뚱한 삶의 경로를 거쳐온 사람이 만드는 프로그램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던 거죠.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전공 성적은 바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대학교 때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MBC에서 저를 뽑아준 이유도 딱 하나예요. 저는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외대 통역대학원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야, 저 사람이 저는 어학연수 저는 심지어 영어 회화학원도 저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서 외대 통역대학원 공시총역사라고 하면은 뭔가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건 해낸다라고 회사에서는 믿었겠죠. 그래서 저를 뽑아주신 것 같고요. 저는 그때 이제 영어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혼자서 독학으로 이제 회화책을 한 권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장 암기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고, 제가 이제 항상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why,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what, 어떤 교재를 가지고 how,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영어를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저는 사실 세계화 시대와 정보화의 시대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게 1990년의 일이잖아요. 어, 그때는 아무도 영어 공부를 그닥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사실 87학번, 제 또래 학번들은 정말 제 요즘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때는 토익 토플 안 보고도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세계화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제 영어 사용의 중요성이 커진 거죠. 저는 책을 읽고 미리 영어 공부를 한 덕분에 좀 더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음, 지금도 좀 생각나는 게 여러분 제가 89년도에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딱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도서관에 가서 잡지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 세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독자가 참여하는 번역 교실이라 그래서 독자가 번역문을 이렇게 해서 그 잡지사에다가 응모를 하면은 A급으로 평가된 사람에게 영장문 전집 9권짜리 책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써서 보냈는데 이게 A급 번역으로 이제 우수 번역으로 이제 그게 되고요. 와우. 이게 이제 1990년의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D를 받던 사람이 여기에 이제 60명이 응모한 번역 교실에서 A급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미친 듯이 영어를 공부를 했었어요. 계속 공부를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잡지에 응모를 해서 번역문을 내가 보낸다는 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는데 혼자서 그냥 마음을 먹고 했었고 이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3학년에 제가 복학하자마자 뭘 갔냐면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 나갔어요. 이 자세히 보시면 The First Nationwide University Student English Speech and Panel Discussion Contest.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 대회에 참여를 한 거죠. 여기서 제가 2등상을 탑니다. 세컨드 플레이스라고 돼 있죠. 제가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회 나가서 2등상을 타고요. 이때 대상은 누가 받았느냐?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생활하고 온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외교관 자녀였고, 그 대회 결과를 딱 보고 제가 자부심을 얻었죠. 아, 대한민국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내가 1등이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었었고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 의외의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 시간을 지배한 사나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보면은 류비 셰프라고 하는 러시아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류비 셰프라는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막 몇 권씩을 논문을 내고 그러면서도 악기도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여행 다니고 가족들과도 엄청나게 많은 추억을 나누고 시간을 완벽하게 컨트롤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시간을 지배한 방식이 뭐냐? 시간을 쓰는 내역을 마치 가계부처럼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에 24시간씩 입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4시간이 입금된 거를 우리가 왜 월급 타고 난 다음에 그 월급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는지를 우리가 가계부에 적는 것처럼 시간의 가계부를 작성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 사람이 통계를 내고요.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저는 영어 공부의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마이너스의 시간이 있고 플러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시간은 뭐냐면 그냥 소비적으로 흘려보낸 시간이고요. 플러스의 시간은 생산적으로 쓰인 시간입니다.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뭐 20분간 이렇게 걸으면서 마이마이 카세트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학교를 갔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 이 20분간 음악 감상하는 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시간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하느냐? 음악 테이프 듣는 대신에 회화 테이프를 들으면서 쉐도잉이라 그러죠. 회화 테이프를 들으면서 중얼중얼 따라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흘려 들으면서 가면은 절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남지도 않고.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학교 가기 출발하기 전에 10분 동안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 어떤 한 특정한 13과 한 과를 갖다가 외우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저는 문장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회화책을 통째로 한 권을 외우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외우기 위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20분, 30분 동안 한 과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많이 보지 않아요. 무조건 하루에 6문장, 10문장 정도만 반복해서 계속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20분, 30분 정도를 계속 소리내어서 문장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눈을 떼고도 그 문장을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완전한 암기가 된 건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 방금 전까지 책으로 읽으면서 했기 때문에 책을 읽고 눈을 들어서 하면은 생각이 나죠. 자, 이거는 단기 기억입니다.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보내야 돼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방법 뭐냐? 반복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문장을 계속 한 6문장, 10문장을 반복해서 읽고요. 소리 내어서 읽고 그런 다음에는 왜 그 회화 교재 오른쪽에는 보면은 왜 한글로 적힌 부분 있잖아요. 자, 영어 문장을 손으로 덮고 한글로 적힌 걸 보고 영어 문장을 이제 떠올립니다. 자, 영어 문장을 보고 영어를 떠올리는 거는 그건 암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글로 된 번역문을 보고 내가 영어 문장을 이제 떠올릴 수 있느냐를 연습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학교를 갈 때 그날 아침에 소리 내어서 20분간, 30분간 외웠던 그 문장을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면서 반복 청취를 하면서 이제는 쉐도잉을 합니다. 쉐도잉은 뭐냐면 이 회화 테이프에서 얘기하는 거를 반박자 뒤에서 쫓아가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바로 반박자 뒤에서 쫓아가면서 따라하면서 쉐도잉을 하고요. 자, 이러면은 그 전에 학교 갈 때 20분간 음악 들으면서 썼던 마이너스의 시간이 회화 공부하는 회화 공부하는 시간으로 플러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는 그때 이제 영어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딱 불 끄고 천정을 보면서 그날 하루 내가 외웠던 문장을 줄줄줄줄 소리 내어서 한번 외워봅니다. 만약 기억이 안 나잖아요. 불을 켜고 다시 일어나 앉아요. 그리고 다시 책을 보고 몇 번씩 해서 하고요. 자, 이게 근데 제가 책 한 권을 외운 비결은 뭐냐면 누적 암송법입니다. 자, 누적 암송법은 뭐냐면 하루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하루에 6문장 외울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문장도 외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매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1과 오늘 2과를 외웠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잠들 때는 오늘 2과 외운 거에다가 어제 외운 1과 2과를 연속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5일째가 되면은 1과부터 5과까지를 외우게 되고요. 열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과부터 10과까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우는 순간까지 온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영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이 마흔에는 일본어 공부도 했었고요. 제가 아까 이제 귀멸의 칼날 누가 보니까 아까 짐승의 호흡, 엄니 뭐 이렇게 보고 내가 웃었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귀멸의 칼날도 보고 저는 중국어 공부도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도 아주 쉬워요. 저는 무조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때는 기초 회화책 한 권을 사가지고 그 회화책을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즘 왜 이렇게 그 공항 같은 데 가보면은 지금은 뭐 코로나 시절이라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이 그렇게 오진 않지만 왜 한때 이렇게 단체 관광객이 오면은 한국인 가이드가 푯말 들고 이렇게 공항에 나가 서 있어요. 꽝린, 꽝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전 그걸 보면 제가 중국어 회화책에서 외운 문장들이 떠올라요. 꽝린, 꽝린, 你要什么？我要苹果，多少钱一斤？3块5一斤。太贵了，但是味道不错。你要多少？我要5斤。还要别的吗？不要，要苹果就过了。까지가 쭉 가요. 자, 이게 뭐냐면 그 동양문고에서 나온 그 중국어 첫걸음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사는 이야기거든요. 사과 사러 가는 그 과일 가게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 장면이에요. 환민, 꽝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니냐오 셔머, 뭐가 필요하신가요?
워야오 빙고 나는 사과가 필요해요. 또 샤오치엔이 찐 한 근에 얼마인가요? 쌍콰유이찐 타이구일러 너무 비싸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외우고 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을 아무 때나 막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중국인 여행자가 막 뭐 이렇게 좀 헤매고 있으면 가서 물어볼 수 있죠. 니냐오셔머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중국 여행 가가지고 면세점 가서 물건 고를 때도 워야오 나고 워야오 저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문장 암기를 저는 회화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왜 영어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어를 회화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은 먼저 단어를 떠올려요. 영어 단어를 떠올리고 그 영어 단어를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시험 공부로 해왔어요. 학교에서 영어 시험 보고 수능에서 영어 시험 보고 취업할 때 영어 시험 보고 토익 영어 시험 볼 때 자,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항상 틀린 문장 잡아내기였어요. 전치사 연결이 잘못된 것, 정관사, 부정사 연결 잘못된 것, 틀린 걸 우리는 잡아내는 거를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회화를 하려고 문장을 조합을 하려다 보면은 문법에 자신이 없어요. 아, 이거 혹시 전치사 연결 틀린 거 아니야? 아, 이거 정관사가 아니라 부정관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아예 암기되어 있는 문장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화를 외우는 방식은 저는 사실은 문법이나 이런 공부보다 조금 더 쉽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상황 있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 사과 사는 이야기. 이걸 제가 집에서 혼자 이제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저는 이거를 드라마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 A와 B를 한 명은 과일 가게 주인이고 또 한 명은 손님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시, 간신배, 중국 황실에 내시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중국 황제, 진시황 같은 황제가 한 명 있고 황제가 과일 가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시가 관님, 관님, 你要什么？我要苹果多少钱一斤？3块有一斤。太贵了，但是味道不错，您尝尝。好，我要这种。你要多少？ 뭔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약간 미친 것 같은데 맞아요. 미친 것 같을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자, 이걸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저는 89년도, 90년도에 혼자 영어를 독학을 할 때 회화 문장을 테이프를 들으면서 학교 갈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쉐도잉이 뭐냐면 거기서 왜 남녀 성우가 영어 문장을 할 때 따라할 때 이렇게 흉내 내면서 따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소리 내어서 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문장 암송이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영어 공부 저는 어른들이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사지선다. 틀린 거 찾아내고 문법 찾아내고 독해하고 그리고 청취하고 자 독해와 청취가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남이 한 말을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독해, 남이 쓴 글을 내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청취, 남이 하는 말을 제대로, 자, 우리는 항상 수동적으로 남이 한 표현을 알아들으려고만 연습을 했는데, 막상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본 연습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10년 넘게 영어 공부를 했지만, 미국 사람 만나면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나는 영어에 소질이 없나 봐.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미국 사람 중에 머리가 나빠서 영어 못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 사람 중에, 이렇게 기껏,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저는 언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이 아니고 호모사피엔스라면 언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다만 특정 언어에 얼마나 오래 노출이 되고 반복 연습을 했느냐죠. 그래서 저는 사실 수동적으로 문장을 맞추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표현을 할 때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식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저는 문장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남이 한 말을 이해하고 시험 보는 영어는 사실은 괴로울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영어는 되게 즐거워요. 저는 사실 아까 중국어 이런 거 되게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표현을 직접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겁고요. 저는 아이들도 그래서 문장을 자기가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말하는 그 기쁨을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이게 92년도 사진인데요. 제가 이때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92년도에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요. 제가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유럽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92년 당시에 중국 사람들 해외여행 나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고요. 그나마 아시아계라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정도인데 일본 사람들 왜 영어 되게 못하잖아요. 발음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제가 이제 일본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일본어를 하기 전에는 제가 물어봐요. 영어로 이제 이 근처 혹시 맥도날드가 어딨냐고. Where is McDonald? 그럼 애들이 Where is McDonald? McDonald? 그럼 애들이 난 데스 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누가 마쿠도나루도 데스네. 그러면 마쿠도나루도와 아소코니 그러니까 이게 얘들은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 이제 영어 발음이 좀 많이 어려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가서 제가 영어를 하니까 애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애가 영어를 하니까 소통이 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 그 시절에 유럽 가가지고 진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마치 그 케이팝 무슨 아이돌인 것처럼 이렇게 다녔었고요. 인생을 아주 유럽 여행하면서 즐거웠죠.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 3M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고요. 제가 93년도 신입사원일 때 저는 이미 여기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해외 이 비즈니스 컨퍼런스가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에 벌써 나갔어요. 보통은 왜 해외 출장을 부장이나 과장급 되어야지 해외 출장하는데 저는 신입사원인데 저를 보냈어요. 왜냐? 우리 부서에서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제가 3M을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 옆에 여기 이 초록색 옷 입은 분 있죠. 저분이 호주 분인데 저분이 제 이름이 제니스예요. 어느 날 제니스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MS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민식을 이제 영어로 이니셜을 MS라고 불렀는데 MS 너는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너는 미국 어디서 살았었어? 그러길래 나는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너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어? 그래서 제가 나는 그냥 혼자서 회화책을 통째로 문장을 암기해서 공부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제 인생을 바꿔놓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야 네가 만약 독학으로 공부해서 영어를 이 정도를 잘한다면 너는 아마 정규 교육기관을 다닌다면 너는 동시통역사로 일해도 손색이 없을 거야. 제가 이분의 얘기를 듣고 바로 3M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으로 제가 진학을 했었고요. 94년도 전 지금 이것도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죄송해요. 제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야 자랑질이 좀 심하잖아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94년도에 어느 날 그 호주 대사관에서 호주 유학정보의 날 기념 PSET 영어 경시대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왜 그때는 원래 유학 간다 그러면 토플을 봤었잖아요. 근데 토플은 미국에서 만든 영어 검증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원래 영어의 종주국은 우리 영국인데 왜 미국에서 만든 시험 과정을 가지고 전 세계 애들이 저걸로 유학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만든 나름의 그게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이제 영국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PSET라는 이 시험 이게 요즘은 IELTS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예, IELTS로 이제 바뀌었었고 이 영어 경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참고로 저는 PSET라는 시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PSET라는 교재를 공부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거 경시대회 하는데 상품이 뭐냐면은 1등 상품이 비행기 티켓이었어요. 호주 왕복 항공권을 주고 그리고 호주 영어학교에서 2주간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영어 연수권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학비 면제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제가 PSET라는 시험을 전혀 한 번도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점이 나온 거예요. 와, 이걸 제가 만점을 받았어요. 대박이다, 진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이게 웃기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영어 책, 회화책을요 통째로 한 권을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을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토플도 그렇고 토익도 그렇고 PSET도 그렇고 영어 시험에서 묻는 건 뭐냐면은 보기 중에서 어색한 문장을 골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갈로에 어떤 단어를 넣었을 때 어색한 게 뭐냐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냥 이거 안에서 머릿속으로 읽어보면 돼요. 근데 눈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색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를 내가 문법적으로 야 이게 저기 주어와 수어 동사 목적어 연계점수 이걸 생각해서 내가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화책을 문장을 통째로 다 외우다 보면 머릿속에 영어 문장이 쫙 아카이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를 보고 이 문장은 좀 이상한데 싶으면 그게 그냥 답인 거예요. 그걸 했더니 제가 만점이 나왔고 근데 재밌는 게 이때 제가 호주 대사관에 가서 영어 면접까지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만점자가 2명이 나온 거예요. 음, 이 시험에서 만점자가 2명인데 항공권은 한 장밖에 없고 그래서 그 2명을 불러다가 영어 면접을 했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영어 면접 보고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대사관 참사관인가 그 분이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더니 아마 네가 저기 뭐야 이 1등으로 우리가 아마 너를 뽑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온 친구는 실은 미국 유학생이었어. 음, 근데 우리가 미국 유학생을 굳이 호주에 다시 유학을 보낼 필요는 없는데 너는 해외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며 그럼 너 같은 애가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 그 영어 학점이 기억이 나시죠? B를 받았단 말이에요. B를 받았는데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를 B를 받던 사람이 그냥 군대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제가 그냥 회화책 한 권 외운 거밖에 없거든요. 그랬는데 영어가 이렇게 늘었던 거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호주 여행 갔을 때 사진입니다. 호주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사막 있는데 막 얘가 왔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공부는 이게 제가 이제 논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와 배우고 제때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저는 공부의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공부의 즐거움은 학 더하기 습입니다. 학습. 자, 근데 요즘 보통은 학만 합니다. 학만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실력이 안 느는 이유가 학만 하기 때문이에요. 가서 원어민 선생이 하는 걸 듣죠. 그걸 듣는 걸로 자기가 영어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영어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들어서 배운 문장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원어민 수업 가가지고 막 1시간 동안 남이 영어 잘하는 거 막 뜯는 거 구경만 하고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문장 10문장을 정해놓고 그거를 외우는 게 소리 내어서 내가 자꾸 반복해서 익히는 게 영어 공부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공부는 선생이 가르쳐주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습의 과정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이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책을 보면 이렇게 출판사에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독학의 신이라고. 왜냐하면 저는 영어도 그렇고 방송 연출도 다 저는 사실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독학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양극단의 두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겸손함이고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배울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는 자신감을 얻는 거죠. 이만큼을 배웠으니 나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저는 사실 영어 공부를 통해서 삶의 자신감을 얻은 게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모시고 보라카이 여행 가고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당신 한 달간 뉴욕에서 살아보는 게 꿈이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뉴욕에 가서 여기가 이제 탑 오브 더 락, 록펠러 센터 전망대 아버지 모시고 올라갔었고요. 한 달간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또 일본 여행도 갔었어요. 2주간 이제 오키나와에서 그랬었는데 저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곳에서나 가족 여행 다니기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즐거웠던 여행 중 하나는 이 파타고니아 여행입니다. 남미 그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를 제가 한 달간 여행을 했었는데 무척 아름다운 풍경이 여기였어요.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 국경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인데요. 자, 이 이구아수 폭포를 저는 며칠 동안 봤냐? 3박 4일 동안 봤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브라질 국경 쪽에서 이 이구아수 폭포의 전체 풍광을 보고요. 둘째 날에는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이 폭포 사이사이에 있는 물 사이사이에 있는 산책로를 걸었고요. 셋째 날에는 그렇게 해서 첫째 날, 둘째 날 다녀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곳을 셋째 날에 다시 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서 온 이 단체 패키지 여행자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저는 3박 4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당신들은 그 17개국을 20일 동안 다 돌아보는데 남미 17개국을 20일 동안 돌아보는 패키지인데 이 이과수 폭포 보는데 딱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전체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러고 다시 버스 타고 간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우리도 여기 뭐 3박 4일은 아니라도 한 하루 정도 더 있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못하네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는데 저 뒤에 있는 어떤 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저 양반은 영어가 되나 보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자유여행이니까 혼자 가서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가 안 되는 사람은 남미의 패키지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 있는 분들의 다 표정이 뭐냐면 우리는 이번 생은 망했어 였어요. 우리는 이번 생은 영어가 안 되니까 자유여행은 글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깃발 쫓아다니면서 패키지나 해야 돼였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20살이 넘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자 근데 나는 지금도 나는 일본어, 중국어를 나이 40에, 나이 50에 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생이 20년, 30년 기나긴 노후가 있는데 그 기나긴 노후 동안 패키지만 다닐 것이냐. 영어 공부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쓴 책이 이 영어책 한 권 내어반니입니다. 이 책이 이제는 대만에까지 중국어판으로도 이제 수출이 되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 이제 김태호 PD가 추천사에서 그랬어요.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상이 바뀔 것 같다. 영어를 하고 나서 저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를 하고 나니 저는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방이 생기는 것 같은 문이 하나 더 열려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가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은 열 수 없는 문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직업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저는 요즘도 사실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요즘은 다 자막이 잘 돼 있지만 그 전에 자막 없는 것도 저는 그냥 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 나면 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지고요. 저는 사실 영어 공부 왜 하느냐?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15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으로 부끄러우시면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손으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아무도 없으면 대만쌤이 질문하셔도 돼요. 네. 피디님, 저희 여기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자녀분들이 문장을 몇백 개씩 이미 외웠고 지금 또 어머님들까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저는 또 오늘 제가 이때까지 피디님 강연이나 이제 정모 때 참여해보면서 오늘 또 새롭게 또 알게 되어 있는 또 그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아까 전에
PSET가 만약에 IELTS 전신이면 그게 사실 원어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도 사실 만점은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네. 특히 토플 같은 경우에 이제 120점이 만점인데 117점 되면 이제 편입도 가능, 고려대학교로 편입도 오. 가능한 그런 음, 점수고. 그래서 음, 이게 시험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 이런 음,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네, 전 또 PD님께서 이제 대부분이 독자분들이 주부분들이시고 어머님들도 네, 많으셨으니까 이게 네. 시험에 도움 된다 이런 거를 잘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토익이 900을 넘을 때는 사실 토익을 따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문장을 많이 외우다 보니까 그냥 960 그렇죠. 정도가 나왔고 그렇죠. 960 정도가 나왔고 이제 진짜 이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런 부분에서 또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약간 저희 학생들이 그 외우고 있고 이런 거를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5분 정도 좀 보여드리고 잘하고 있는지 피디님 네, 보시기에 좀 네.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피디님 혹시 그거 저 호스트 저한테 잠시 한 번만 아, 해주세요. 그럴게요. 네, 잠깐만요. 호스트 만들기. 네. 네. 혹시 자녀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있나요? 최상위권 학생들 혹시 있는 친구들 있나요? 지금 수업 듣고 있어요. 아 수업 듣고 있군요. 음. 네, 여기 손수경 승현아, 같이 써 있는,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승현아, 로경아, 네, 너네 요거 한번 영작해 줄 수 있어? 여기 로경이라는 친구가 지금 4학년이거든요. 어. 승현이랑 승현아 한번 해볼래? 아니면 로경이 지금 안 들리면 하면 로경이가 한번 해볼까? 네. 요거 영작 한번 해주세요. I love myself. I'm proud of myself. I'm brave. I'm smart. I'm mature. 좋아, 그다음 I am an amazing person. I'm an important person. I'm a fast learner. I'm successful. 한 명씩 할게, I'm 한 명씩 할게, 얘들아, 한 명씩 할게. 자, 우영이 혹시 가능하니? 우영, 네. 요거 한번 해볼까? I'm wrong. I am no. I wrong myself. I am proud. 아니, 잠깐만. 요 부분, 저 아닌데. 긴장하지 I 말고. am confident. 잠깐만. 뭐지? I'm confident 맞아. I am 그다음 confident. I am strong and healthy. I am polite and everybody loves me. I feel great and I feel proud of myself. My. 자, 복습해 주세요. 자, 승현아, 승현 네.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anything. I can get through anything. I can handle massive success. I can make a positive change in life. I can overcome fear by taking actions. 와우. 그다음 마지막으로 로경이 한번 해볼까? I have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I have excellent time management skills. I have excellent problem solving skills. I have excellent negotiational skills. I have excellent organizational skills. 네. 피디 그리고 저희 음. 어머님들도 네. 네, 그 피디님께서 책에서 대화문을 외우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요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와. 혹시 그 유진이 어머니 지금 가능하신가요? 유진이 어머님 지금 사운드 가능하신가요? 유진이 어머니 혹시 이거 되시나요? 선생님, 한번 갑자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excuse me, I'm sorry to disturb you. Yes, what is it? I'm so confused. This is my first trip by rail. But you seem to be in my seat.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미샤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로경이 어머님이신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cuse me. I'm sorry to disturb you. Yes, what is it? I'm so confused because this is my first trip because this is my first trip by rail, but You seem to be. you seem to be in my seat, right? What do you mean your seat? Here is my ticket. It says car 7C13A. Yes, you're right. 13A, seat 13A, but you are in the wrong place. This is yes. This is 네. 아니 뭔가 보여드려야 긴장하셨나봐요. 원래 진짜 잘하시거든요. 어려워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PD님 다시 제가 호스트.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요. 일단 질문의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수업에 비용이랑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영어 공부 어느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얘기드리면 저는 한 번도 원어민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외대 통역대학원 나와서 동시통역사로 일을 했었고, 심지어 저는 동시통역사로 일할 때 제가 그 1996년도에 시급이 1시간에 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시간 통역을 하고 나면 4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5일 일하고 나면 200만 원. 1996년도 얘기예요. 당시로서는 대기업 직장인들 한 달 월급을 저는 5일 만에 받았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어민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어민 수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받아봐서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는데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원어민 수업, 원어민은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제 코이카 같은 국제교류협회 같은 데 나가서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 가르치라 그러면 여러분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치느냐? 여러분은 그냥 날 때부터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는지 그 방법은 몰라요. 저는 원어민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영어를 자, 그러면 원어민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건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원어민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 뭐냐? 내가 이미 영어로 할 말이 많아야 돼요. 내가 이미 영어로 할 말이 많고 입만 열면 영어를 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원어민 수업에 가서 하다 보면 원어민이 고쳐주고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처음부터 원어민 수업에서 받는 건 저는 그닥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내가 원어민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써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는 못하고 원어민을 만나면 오히려 뭐가 되느냐? 우린 되게 기가 죽기 쉽죠. 저 사람은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나는 영어가 잘 안 되네. 그리고 저 사람은 되게 유창하게 발음을 굴리는데 나는 안 되네. 여러분, 영어 발음이 유창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문장을 외우면 돼요. 아까 아이들 영어 발음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영어 발음을 할 때 떠듬떠듬 하는 이유는 그거를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고 단어를 떠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하지 외운 문장을 바로바로 하는 거는 유창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 만약 원어민 수업을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시점이 좋을까? 최소한 저는 파닉스도 하고 어느 정도 아이가 영어를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시점에 저는 원어민 수업에 보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어민 수업 아니고도 충분히 영어 공부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믿습니다. 또 이제 질문 한 분 또 주셨는데 회화책을 외운다면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이라는 책을 되게 많이 권하고 다니고요. 재밌는 거는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2가 나왔어요.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2권이 있는데 요즘 그 회화책 외우는 분들은 2권이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요.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은 영어책 한 권 외워보니가 나오기 전에 쓴 책이에요. 문성현 선생님이. 근데 제가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1권을 그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에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이 책이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한 수십만 부 팔렸어요. 제 책은 한 20만 부밖에 안 팔렸는데 이 책은 거의 100만 부 가까이 팔렸어요. 왜냐? 제 책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난 다음에 아, 교재는 이 책을 사서 외워야겠구나라고 해서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영백기라고 이제 보통 줄여서 읽는데 그 책을 이제 외우는 거죠. 재밌는 거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는 일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문장 암기를 하는 교재로 자신의 책을 쓰는 걸 보고 문정현 선생님이 2권을 새로 내셨는데 이 2권이 문장 암기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상황들과 좋은 문장들을 모아 놓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2권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자, 단어 외우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단어를 사실은 저는 단어도 그냥 문장 속에서 외웠었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단어 외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왜 대학교 다닐 때 막 보캐블러리 22,000 그래서 엄청나게 막 어려운 그 고난이도 단어들 막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도 단어들은 활용도가 낮아요. 아주 어려운 단어들 잘 안 쓰게 돼요. 오히려 저는 단어 외우는데 드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수거를 외우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아주 쉬운 단어로 take a break, 쉬다. 그러니까 보통 rest라고 하기도 하지만 rest보다는 take a break. 그리고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저는 수거를 오히려 문장 형태로 외우는 게 더 좋고요. 단어 외우는데 어려운 단어를 외우는데 너무 공을 들이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운 단어는 회화에서 써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 외우는데 너무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고 얘기 드리고요. 처음 배우는 언어의 다음 질문입니다. 처음 배우는 언어의 경우 발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독학의 경우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가능해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중국어 어떻게 외웠어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 하잖아요. 쉐도잉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저절로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만 그냥 책을 보고 하는 발음이 아니라고요. 책을 보고 난 다음에는 요즘은 그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도 그렇고 그리고 대만쌤도 그렇고 발음 좋은 분들이 하는 그 문장을 듣고 이거를 내가 여차하면은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요 문장들 처음부터 읽어주세요라고 하고 그거 녹음하고 그것만 들어도 돼요. 자,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외우다 보면은 발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거는 발음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쉐도잉. 이걸 들으면서 쫓아가는 그 쉐도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발음이나 억양이 좋아지는 팁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문장 암기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장 암기로 사실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발음, 억양 다 좋아지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발음이나 억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주눅이 쉽게 드는 이유가 내가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요 영어 하나밖에 못해요. 외국어를 전혀 못한다고. 적어도 걔보다는 내가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에요. 외국어를 나는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미국 애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 맞아요.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살면 단어만 자꾸 강조한다고 하셨는데 자,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캐블러리 강조하고 단어 어려운 단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저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요? 핸드백을 비싼 걸 들고 다니죠. 내가 진짜로 돈이 많은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비싼 핸드백을 들고 다니면은 마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명품백을 들고 다니니까 부자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진짜 부자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막 보캐블러리 22,000, 33,000을 하고 그리고 CNN 뉴스를 청취를 하고 타임즈를 끼고 다니는 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그러지 말고 기초 회화 문장을 외워버리라니까요. 기초 회화를 외워버리면은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마시고 진짜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요. 어려운 단어, 그거 실제로 우리 회화할 때 써먹을 길이 없어요. 어려운 단어들. 여러분, 보캐블러리 22,000에 있는 단어들 아무리 뒤져봐봐요. 레저렉션 뭐 이런 거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기초 회화, 쉬운 문장을 외우시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고요.
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좋아요. 문장을 암기하면 내가 써야 할 때 바로바로 떠오르나요? 예를 들면 내 상황에 딱 적당한 문장이 나올까요? 자, 봐봐요. 문장을 암기하면이라고 하면은 if you remember, if you memorize a phrase, then when I want to use it, would it just pop up? 이렇게 그냥 요거 끊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운 문장을 그냥 쓰실 수 있는 거예요. For example,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유창하고 자연스러울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창고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에 쌓아 두는 거예요. 문장들을. If you 저는- memorize tons of sentences, you'll be able to speak what you want in English when you want. 그래, 이거지. 저도 네, PD님 그래서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24년간 PD를 하는지, 저 이제 영어는 잘 못해요. 아, 영어는 20대 때 했었고요. 이제 30살 이후로는 제가 항상 드라마 PD로 일하면서 주로 써온 영어 단어가 뭐겠어요? 오케이 아니면 NG였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오케이, NG 이러면서 내가 그 스태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나는 내가 평생 일하면서 써먹는 단어는 오케이하고 NG밖에 없는데 왜 나는 동시통역대학원까지 나왔을까? 막 그랬거든요. 자, 근데 제가 동시통역대학원을 안 나왔으면 아마 MBC에서 저를 PD로 안 뽑아줬겠죠. 저는 MBC에서 저를 PD로 뽑아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 자세를 보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성실함이면은 드라마 연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죠.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한 겁니다. 고학년은 내신 대비하라고 문법만 하라는데 중고생들도 문장 암기해도 되나요? 자, 요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요. 요거 답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생 때는 내신 대비해야죠. 대입시험 준비해야죠. 영어 시험 공부 영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언젠가 얘가 대학에 가서 그리고 얘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나는 김민식 PD의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책을 얘한테 그냥 주겠다. 뭐 얘가 엄마 나 저기 어학연수 보내줘, 교환학생 보내줘 그러면 돈을 드리기 전에 네가 먼저 노력을 먼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제 책을 딱 주고 책 한 권 그냥 외워버려라. 제 책은 사서 주실 필요도 없어요.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워낙 베스트셀러라서. 그리고 대신에 그 교재,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그 교재는 15,000원인가? 그 책은 돈 주고 사서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장 암기는 20살 이후에 본인이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을 때 좋은 공부입니다. 제가 중고생들한테 문장 암기를 시키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것 말고도 애들은 내신 따라가고 시험 준비하고 내일 그 수시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근데 문장 암기까지 하는 건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걸 여러분들이 아직도 대기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게 저는 10시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10시를 시작 시간으로 아시는 분들이 자,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중고생들도 문장 공부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고생들은 스스로가 원해서 할 때만 하도록 놔주십시오. 이거를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책 한 권 외울 거야. 6개월 동안 책 한 권 외울 거고 오늘 6문장 매일같이 6문장 외운 거 검사하자라고 하면 부작용 납니다. 왜냐? 아이들은 가뜩이나 학교도 수업도 따라가야 되고 학원 과제도 내야 되고 하고 바쁜데 심지어 영어 문장까지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키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를 읽어보라고 주고 애가 책 안 읽으면 놔두세요. 절대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실 필요도 없고 책을 읽고 지가 엄마 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나는 이 책 읽고 나니까 내가 회화책 한 권을 외워봐야겠어. 그리고 그 외운 걸로 회화를 잘하게 돼서 수시에 가서 이걸로 나는 어필을 할래. 수시 가서 내가 영어 면접 볼 때 이걸로 나는 어필할 거야. 자, 그렇게 지가 마음 먹고 하는 거는 놔두셔야죠. 지가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려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장 암기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 마음을 내서 하게 해주시고요. 절대 시켜서는 부작용. 저는 어떻게 했다? 스스로 마음을 내서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한 첨언 하나만 드리자면 네. 그 방금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저한테 최근에 수업 상담을 보내주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학원에서 계속 이제 단어 문법만 하는 거를
강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고등학생은 그 회화책을 하면 안 되고 천일문이라고 수능에 딱 알맞는 그 구문이나 문법을 포함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근데 회화책 한 권을 해두면은 그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이런 거를 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편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공부하시기에는 그 영어 회화 100일의 기적 그런 책이 좋고, 아이들한테는 강성태 66일 영어 회화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토익이나 공시나 수능에서 가져온 지문이어서 아이들한테 도움 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그 유료 수강생 1위한 김기훈 선생님이 쓴 게 이제 천일문인데, 그분도 문장을 아예 외워라고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방금 저 어머니께서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덕분에 나도 배웠어요. 나도 배웠어요. 나도 왜냐하면 요즘 이 도서관에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저자 강의를 가면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김영근 선생님 말씀 한번 그걸 제가 참고해가지고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이거 엄마 이름 쳐줘. 네, 됐어. 혹시 또 따로 이렇게 질문 주실 분?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요. 아까 슬라이드 쇼에서 마지막 제가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10시 10분까지 마무리할게요. 원래 10시까지인데 김영근 선생님 어떻게 10시 10분 정도에 좋습니다. 마무리하면 될까요? 저는 좋습니다. 네, 바쁘신 네. 분들 나가시면 돼요. 네네. 바쁘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코로나 영년 초회복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 이원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재상이 변화할 것이다. 자,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의 시대. 자,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의 시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교사의 감시와 상사의 감독이 사라진 시대예요. 외적 동기부여는 통하지 않는다. 스스로 내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개인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 이걸 거치고 나서 뭐냐면 선생님이 지켜볼 때만, 또는 아이들이 또래 압박, 피어 프레셔 같은 아이들 동료들 또래들의 이걸 느낄 때만 공부하는 애가 있고, 혼자서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애가 있다면 이 둘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생활에서만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회사 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재택근무를 하는 시대에서는 옆에 사무실에서 부장이나 차장이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도 앉아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영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스스로 마음을 내어서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읽은 책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책인데요. 이 플라멩코 추는 남자라는 이제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을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나이 65세, 소설의 주인공이 65세에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플라멩코를 이제 춥니다. 자기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어른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외국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취미 삼아 영어 공부하고, 그래서 해외여행,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해외여행 갈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가서 엄마가 회화책 외운 거 가지고 막 면세점 직원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현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50년 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어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제 또래들 중에서도 사실 영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죠. 영어 공부 많이 안 했었고, 그러고도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하지만 세상이 변해버렸죠. 세계화 시대가 왔고, 이제 정보화 시대가 왔고, 앞으로는 영어를 잘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지능이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세계화 시대 싫어. 나는 영어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살고 싶어. 영어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든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뭘까요? 역량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 세 가지의 합인데요. 지식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무료로 아마 풀려나갈 것이고요. 기술은 수없이 변할 텐데 남는 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태도를 기르고 좋은 습관을 기르면서 훌륭한 역량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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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